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제 큰아이 학교 상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시험 때마다 심하게 불안해합니다. 선생님 말씀이었죠. 집에 와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뜻밖이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수로 뭐가 되려고. 이 말이 아이를 매일 괴롭혔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친구 아이는 할머니의 외모 평가 때문에 거식증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카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지 못해 감정 표현 장애를 겪고 있죠. 사랑한다는 말이 왜 아이들을 병들게 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하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심으로 손주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주의 외모를 평가하는 겁니다. 너 요즘 살쪘네. 다이어트 좀 해라. 이렇게 먹으면 시집 못 간다. 이런 말들이죠. 제 조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어요. 명절 때마다 할머니 댁에 가면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예쁜데 살만 빼면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도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점점 변화가 생겼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칼로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체육 시간에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키도 안 크고 생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렸죠. 무엇보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몸을 혐오했어요. 특히 사춘기 전후 아이들은 외모에 엄청 민감합니다.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SNS에서 날씬한 연예인들을 보며 자신을 비하합니다. 피부가 왜 이래? 머리가 너무 곱슬이야. 코가 낮네.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한 말은 아이 마음속에 평생 남아요. 30년이 지나도 할머니의 그 말을 기억합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릴 때 외모 비하를 들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섭식장애 확률이 3배 높다고 하더군요. 사랑한다면 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성적에 대한 압박입니다. 1등 해야지. 이 점수로 뭐가 되려고. 이러면 나중에 거지 된다. 이런 말들이죠. 제 큰아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첫 시험이었어요. 수학 85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칭찬했죠. 열심히 했네, 잘했어. 하지만 할아버지 반응은 달랐습니다. 성적표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것밖에 못했어. 1등은 몇 점인데. 그때부터 아이가 변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치민성 복통이었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꾸고 식은땀을 흘렸어요. 시험 전날엔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시험 당일엔 토하기까지 했죠. 이게 바로 시험 불안증입니다. 더 심각한 건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책만 펴면 두통이 온다고 했어요. 옆집에는 전교 1등인데, 사촌은 서울대 갔는데, 이런 비교는 더 심각합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남과 비교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까지 오죠. 한 통계가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의 70%가 가족의 압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성적이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신감을 잃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세 번째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겁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여자애가 왜 그렇게 활발해. 여자는 얌전해야지. 이런 말들이죠. 제 둘째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친구와 장난감 때문에 싸웠어요. 집에 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군대 가니? 그날 이후 아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울지 않았어요. 친구가 때려도 참았습니다. 화가 나도 표정이 없었죠. 슬퍼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걱정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이가 감정 표현을 전혀 안 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전문가 말씀이 충격이었죠. 이대로 가면 사춘기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아이들은 나중에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여자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얌전해야지. 공주처럼 행동해. 여자가 그렇게 씩씩하면 안 돼. 이런 말도 큰 문제죠. 제 친구 딸이 그랬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매번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축구냐. 발레나 배워. 결국 그 아이는 좋아하던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무기력하게 지낸다고 하더군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는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해요. 화가 나면 표현해야 하죠.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감정 억압은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 몰래 뭔가를 주며 비밀로 하라는 겁니다. 과자 먹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용돈 받은 거 비밀이야. 우리끼리 약속. 이런 식이죠. 제 막내 이야기를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매번 과자와 사탕을 주셨어요. 초콜릿 젤리, 탄산음료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말씀하셨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끼리만 알자. 저는 아이의 당 섭취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충치가 심해서였어요. 치과에서도 당분 섭취를 줄이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제 방침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과자 봉지가 나왔어요. 어디서 났어? 물으면 친구가 줬어요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할머니 집에 갔다 온 날은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할머니 집에서 뭐 먹었어? 물으면 아무것도요라고 대답했어요. 얼굴엔 초콜릿이 묻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이는 점점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했죠. 숙제 안 한 것도 숨겼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도 말 안 했어요. 거짓말이 습관이 된 겁니다. 이건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속이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도덕 기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부모와 조부모 간 신뢰가 깨지면 아이가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엄마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할머니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이는 매일 갈등합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지 모릅니다. 아이 앞에서는 어른들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해요. 사랑이라면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육아 방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 때는 매 맞고 컸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옛날엔 다 이렇게 키웠다. 이런 말이죠.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는다며 손찌검을 하려 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화를 내셨죠. 내 자식도 때려서 잘 컸다. 너도 부모님이 때려서 키웠잖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아동학대예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죠.
실제로 체벌은 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에요. 뇌 영상을 찍어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체벌받은 아이는 감정 조절 영역이 손상됩니다. 공격성이 높아지고 불안감도 커지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때는 분유도 안 먹였어. 옛날엔 돌전에 이유식 줬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영양학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금은 다르죠. 연구가 쌓이고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애 키우는 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 우리는 거들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섭이 많아요.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면 가족 관계만 망가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싸우게 되죠. 손주와도 멀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지혜예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6번째는 형제자매를 비교하는 겁니다. 형은 내 나이 때 벌써 구구단 다 외웠는데, 언니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죠. 제 친구 집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할머니가 매번 칭찬했습니다. 우리 손주 똑똑해. 나중에 의사 되겠네. 둘째는 공부보다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비교했어요. 형은 100점 받아왔는데 왜 형처럼 못하니? 둘째 아이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숨기기 시작했죠. 형에게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형을 미워하기까지 했어요. 형제 사이가 나빠진 겁니다. 이런 비교는 두 아이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칭찬받는 첫째도 부담을 느껴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죠.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함도 느낍니다. 비교당하는 둘째는 더 힘들어요. 나는 형만 못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죠. 형제 간 경쟁심만 부추기고 우애는 사라집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는 운동을 잘하네. 이렇게 말해야 하죠. 모든 아이는 다릅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7번째는 아이의 능력을 폄하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해.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런 말들이죠. 제 셋째가 자전거 배울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다 타는데 왜 이렇게 못하니? 아이는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려 하지 않았어요.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말은 학습된 무기력을 만듭니다. 어차피 난 못해라고 생각하게 되죠. 도전, 정신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넌 못할 거야라는 말을 들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격려받은 그룹이 훨씬 높은 성취를 보였어요. 말의 힘은 정말 큽니다. 아이는 어른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난 못하는구나라고 각인되는 거예요. 과정을 칭찬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는 그대로 소중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이 진짜 사랑이죠. 구체적인 칭찬도 좋습니다. 오늘 옷 색깔이 예쁘구나.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내가 멋지다.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다음엔 잘할 수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아이의 관심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요즘 뭐가 재미있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진심으로 듣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세요.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했으니 우리도 안 하자.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말해주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때와는 많이 다르구나.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소중합니다. 손주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죠. 그 누구보다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은 바뀌어야 해요. 사랑한다면 상처 주는 말 대신 격려를 해주세요. 많이 컸네.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해요. 성적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날씬해서 예뻐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들어서 귀여운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제 아이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편하게 만납니다. 외모 평가도 없고 성적 압박도 없으니까요. 형제 비교도 없고 능력 폄하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비판이 아닙니다. 압박이 아니에요. 비교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마음이죠.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주의 눈을 보며 말해주세요. 내가 최고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30년 후에도 기억할 말을 해주세요. 손주에게 상처가 아닌 사랑의 유산을 남겨주실 분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손주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